예,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월요 대상경주 분석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경주는 그랑프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올해 열리는 마지막 대상경주입니다. 이제 2022년도가 다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다들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새해에는 꼭 건승하고 대박 나시기를 제가 기원드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제 이 부족한 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분석 방송에서 응원과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더불어서 제 방송으로 인해 갖고 추리에 혼란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동안 제 방송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점,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대상경주입니다. 물론 이 특별경주는 다다음 주에 좀 몇 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상경주는 이번이 마지막이고, 다다음 주에 특별경주가 서울이 6개 그리고 부산이 4개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뻔하죠. 이런 편성을 했다는 이유는 마사회의 속셈이 뻔해 보입니다. 상금이 남았다는 거죠. 상금이 남았기 때문에 이 상금이 2023년도로 2월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못 쓰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 한해 이 상금을 소진하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이 특별 경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은, 특히 이 행복왕조 두바이 원정 기원, 석세스 스토리 성룡마 기념, 이런 것을 기념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두바이 원정 간마필이 한두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갔는데 이번에 뜬금없이 이걸 왜 특별 경주를 편성하느냐. 그리고 석세스 스토리가 물론 좋은 경주마입니다. 석세스 스토리의 그 경주 능력을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스말로 가는 것도 아니고 승용마로 가는 건데, 이런 것까지 기점해서 특별 경주를 편성할 이유는 없죠. 너무 뻔한 속셈이 보이죠. 이 한 경주당 1억 2천입니다. 1억 2천이면은 10개 경주면은 12억입니다. 12억의 상금을 여기에 이제 쏟아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사회가 좀 체계적으로 하면 되는데, 얘들은 꼭 12월 달만 되면 이래요. 특히 이런 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1년 12달 잘 계획한 대로 하면은 상금 분배를 하고 하면은 되잖아요. 근데 12월 달만 되면 이 난리를 피웁니다.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한 몇 년 전이었던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5, 6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상금이 적었어요. 상금이 부족했습니다. 상금이 부족해갖고 12월 한 달 동안 1군 경주가 1군, 2군 경주가 한 달에 2번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하위군 경주로 다 편성을 해버렸습니다. 줄 상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매번 겪고 있어요, 마사회는. 그걸 못하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할 이유는 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금 남았다고 부랴부랴 특별경주 10개 편성해서 12억 쏟아붓거나, 아니면 상금이 부족하다고 해갖고 12월 한 달 동안 상위군 마필들을 싹 다 놀게 하거나, 그거는 정말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마사회가 좀 정신을 차리고 요거 안 먹게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특별경주 편성한다고 경마 팬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죠. 물론 마주분들한테는 자기한테 들어올 상금, 그리고 조교사분들한테, 관리사분들한테는 자기가 돌아올 상금을 챙겨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득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 12월 달에 편성할 거를 그 이전에 골고루 편성을 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고 12월 달에 닥쳐갖고 이 짓 하는 이유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랑프리 경주입니다. 이거를 2300m로 펼치는 이유는 저도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국내 최강마를 가린다고 하면은 그냥 2000m라든가 1800에서
뛰어갖고 최강마를 가리는 게 맞죠. 1년에 딱 한 번 편성을 해갖고 1년 내내 한 번도 안 뛰다가 1년에 딱 한 번 2300m 편성해갖고 여기서 우승하면 국내 최강자다. 그거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2300m 한 번 우승한 애랑 2000m 한 10번 우승한 애랑 치면은 얘가 국내 최강자지 않습니까? 그랑프리 우승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 조정도 필요한데 마사야는 꿈쩍도 안 하죠. 굳이 2300m 고집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 이유를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한다면은 저도 받아들이고 그래 2300m 이해돼 인정하겠어 하는데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관습적으로 해오는 거예요. 2300m. 정말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국내 최강자를 가리는 경주라면은 2300m가 아니라 코리아컵도 1800으로 펼치면서 차라리 코리아컵을 2300으로 하든가 그랑프리 2300으로 하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거리 조정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트주로 같으면은 2400도 뛰죠. 근데 샌드주로에서 2300m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현대주로에서 장거리에 특화된 마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대 경마의 흐름도 안 맞죠. 현대 경마의 흐름은 마일이죠. 마일에서 2000까지죠. 물론 미국은 브리더스컵이라든가 이런 거 2000 벨몬트라든가 2400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거는 더트주로고 샌더는 그거와 다르죠. 그런 면에서 이 거리 조정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설이 좀 길었는데 뭐 마사야를 까려고 까는 건 아닌데 하는 짓을 보면은 좀 답답합니다. 좀 의식의 전환, 의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마사야한테 열을 냈는데 저 자신도 좀 반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요일 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 크고 이번 주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꼭 역전을 시키는 경마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메인 승부처에서 컴플리트 웨폰과 원더케이 이마필 메인 승부처에서 144배를 잡아드렸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 볼라벤과 기적의 적토마 이것도 메인 승부처에서 거의 28배를 잡아드리고 토요는 메인 승부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일요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마사에 욕한 만큼 저 자신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이번 주 꼭 좋은 성적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17두가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7두가 올라왔고 그리고 서울이 12가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오픈 경주는 TO가 어떻게 되냐면 부산에서 열릴 때는 부산에서 이 오픈 경주가 열릴 때는 서울이 8두 그리고 부산이 8두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반면에 서울에서 오픈 경주가 열릴 때는 서울이 9두 그리고 부산이 7두 이렇게 TO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올라오는 7두는 모두 출전 가능합니다. 반면에 서울에서는 한두가 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두가 바로 이 문학치프입니다. 최근 6회 상금이 가장 적기 때문에 문학치프가 출전을 못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다른 마필들이 출전 취소를 하지 않는 한. 한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너스맨 지금 이 순서는 파란색은 부산 마필이고 순서는 네이팅 순서입니다. 네이팅이 높은 순서대로 잡았습니다. 아마도 서성원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고 2022년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작년에는 3세 시즌에서는 그 히트 예감한테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히트 예감보다는 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4세 시즌이 되자 완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대상경주 4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2022년 대한민국 최강 스테이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의 인센티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대상경주 연승을 이어오다가 직전 대통령배에서 3착을 했는데 전개를 잘 풀었어요. 전개가 그닥 꼬인 부분이 없었는데도 막판 걸음이 덜 나왔습니다. 심장의 고동한테 역전을 허용하면서 3착이 되었는데 좀 지친 기색이 좀 역력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강행군을 펼쳐왔다는 점 그리고 서울
계속 원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필이 좀 힘든 싸움을 해왔던 것은 분명하고 코리아컵에서 상태가 베스트가 아님에도 라운드 파이트를 이기고 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불꽃을 제대로 태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직전 경주 이제 이 라운드 파이터가 세큐의 압박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누린 부분이 있었어요. 위너스맨이. 그래서 코리아컵에서 우승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직전 대통령배는 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코리아컵보다 상태가 좋았음에도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대비해 훈련 모습도 딱히 베스트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두이긴 하죠. 그동안 띄운 내용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저는 우승은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상권 언저리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마필로 이 위너스맨을 보고 있습니다. 혈통은 상당히 스피드와 스태미너, 그러니까 부계의 스피드, 모계의 스태미너가 정말 잘 배합이 된 그렇게 태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배합을 하더라도 그 태어나는 마필이 그런 배합을 물려받는 게 정말 힘든데 어쨌든 잘 물려받은 마필이고 저는 차라리 그랑프리를 포기하고 내년 5세 시즌, 5세 때도 전성기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외산 순말들이 수입이 안 된 상황에서 1년은 더 속된 말로 독탕을 때릴 수 있는데 차라리 이번에 참고 5세 시즌을 노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마방에서는 그래도 뛸 수 있는 대로 최소와 최대한 그 최선을 다해서 뛰게 하겠다. 그 마방과 마주의 의지가 좀 보이는 부분은 있기는 있어요. 어쨌든 이번에 또 올라오는데 저는 좀 입상권 언저리라고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라운드 파이트입니다. 문세인기수 안장이고 최근 거침없는 상승세로 전성기의 걸음을 보이고 있고 물론 위너스만한테 코리아컵에서 지긴 했지만 그때는 세큐의 압박으로 인해 갖고 무리를 했죠. 딱 무리한 만큼 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압박으로 올 마필도 없고 물론 이 편성에서 라운드 파이터보다 앞선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행을 가는 마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타이탄이나 이런 마필들.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중속으로 라운드 파이터가 다 갈아엎을 가능성이 높고 압박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고 있고 직전 KRA 클래식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여유 있는 걸음으로 우승을 했고 포인마이기 때문에 대통령배에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휴식을 취했죠. 그 휴식을 취한 것도 약이 되었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경주 우승 1순위는 라운드 파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팅이 높은 마필은 돌콩이죠. 두바이 가서도 선전을 했고 전형적인 좀 장거리 혈통의 마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8살이고 능력이 꺾였어요. 걸음이 너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마필은 심장의 고동리입니다. 이혁 기수, 그러니까 문세인 기수가 직전에 탔는데 문세인 기수가 라운드 파이터에 분명히 올라탈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기수가 비었는데 이혁 기수가 탈 가능성이 높죠. 그 코리아컵 보다 상태가 다운이 됐었어요. 직전 대통령배. 그리고 파행도 있었고 근육통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좀 힘든 싸움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 위너스맨을 꺾고 이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위너스맨이 능력을 상 심장의 고동이 이겼다기보다 위너스맨이 좀 지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반사 이익을 누린 측면이 있고 기수가 변경되었다는 점 문세인 기수에서 이혁 기수 그리고 예전보다 이제 능력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능력 그래서 상태는 최상의 상태감을 유지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능력 자체는 100% 자기 능력의 100%는 아니라는 거죠. 상태가 100%라고 자기 능력의 100%로 간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나이가 들고 능력의 하락세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능력 자체가 꺾여지고 있는 부분에 아무리 상태가 좋다고 해도 자신의 능력이 한 90에서 80 요 정도밖에 이제는 발휘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착순권 안에는 충분히 자력으로 들이밀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 다음 살펴볼 마필은 행복환자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이죠. 데어데빌 자마이고 작년 그랑프리 이후에 우승이 없습니다. 결국 너무나 큰 그 고체중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죠. 그 고체중이 결국은 병력으로 발생을 했고 그게 발목을 잡고 있고 그래서 늘 좀 베스트가 아닌 상태에서 경주를 뛰어왔다는 점에서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능력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우승 도전 가능한 전력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베스트의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무리 훈련까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번에도 좀 힘든 싸움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살펴볼 마필은 나운퍼스트입니다. 직전 경주 대통령배 깜짝 우승을 거두었는데 착지불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순발력이 나와주면서 전개를 최상으로 풀었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그 진입불량으로 출전 정지 2개월을 먹었어요. 그래서 안말 대선 경주를 못 나갔습니다. 현 최강 안말 최강자인데 안말 최강경 그 대선 경주를 못 나가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그러고도 뭐 지지난주에 펼쳐졌던 나운더 스퍼트가 우승을 하면서 올 2020년 최우수 안말로 선정이 됐습니다. 위시미가 아쉽게 2착을 못하는 바람에 최우수 안말로 선정이 되면서 뭐 경주를 안 뛰고도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생겼는데 어쨌든 걸음이 굉장히 부드러운 마필이고 안말 최강자인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다른 마필들은 57의 부중이 있지만은 이 마필은 55의 부중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랑프리에서 안말이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동의 바다도 우승을 했고 즐거운 파티도 우승을 했는데 이때는 핸디캡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53을 달고 달았습니다. 핸디캡에 이점이 있었고 특히 감동의 바다가 우승을 했을 때는 2착도 우승 터치였어요. 안말이 그랑프리 1, 2등을 했던 좀 특이한 그런 경주였는데 어쨌든 그때는 핸디캡 경주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부중의 이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핸디캡이 아니기 때문에 55 부중을 받는데 그래도 55면은 상당히 좀 부중의 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강력한 입상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나운더 파이터와 나운퍼스트 두 마필의 객관적인 능력치만 놓고 본다면 저는 나운더 파이터가 조금은 더 세지 않나. 그래서 우승은 힘들고 잘해야 2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학치프는 이제 꺾였죠. 그리고 상금 부족으로 탈락할 가능성이 높고 흥행질주가 신행철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신행철 기수가 기승을 하겠죠. 대통령배는 부진을 했습니다. 그때 그 경주는 들어왔어야 되는데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1, 2코너에서 좀 제어가 좀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전개를 나름 잘 풀고 부진을 했는데 부진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대들의 선전 그리고 뭐 편성이 강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마필이 대통령계를 앞두고 훈련을 했을 때 월요일 날 박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그 경마장을 혼자 뛰어다녔죠. 그게 어느 정도 영향으로 작용을 부진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번 그랑프리에서는 인기마들에 비해서 전력상 열세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위너골드는 와일드캣 헤어자마입니다. 주로 일반 경주에만 출전하다가 3년 만에 대선 경주 출전을 하는데 1군수 한동안 기복 보이다 최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7살의 고령 마필이긴 한데 이 마필은 혈통적으로도 2300m는 안 올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답보변환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00m는 어렵습니다. 답보변환. 그러니까 2000m도 어려운데 2300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베어리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페티티브 엣지인데 컴페티티브 엣지는 자마들이 주로 단거리에서 많은 활약을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딱히 장거리 혈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바베어리언도 그동안 단거리에 어느 정도 집중을 하다가 최근 이제 그랑프리를 앞두고 계속해서 장거리를 뛰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직전 경주 2000m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선두권이 경합을 해버렸죠. 그리고 내측이 좀 유리한 주로였습니다. 주로 여건 자체가 그런 덕을 본 부분이 있어서 직전 2000m 우승을 했다고 능력 신장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들의 전력도 강하고 혈통적으로 장거리가 또 어울리는 마필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약하게 봅니다. 킹 오브 더 매치입니다. 카이로 프린스인데 뭐 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파이오니어 오브 더 나일의 자마이죠. 카이로 프린스는 전형적인 장거리 혈통이라 할 수가 있고 연맹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입니다. KRA
컵 클래식에서 나운더 파이터한테 오마신 졌죠. 그리고 2차 코리아컵에서도 4차 가면서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나운더 파이터한테는 좀 밀리는 걸음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직전은 이제 그 발주기 내에서 흥분을 하면서 기립하면서 출발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1400이다 보니까는 늦추입을 해버렸고, 그래도 4세 마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걸음이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발전의 여지, 걸음이 늘어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우승은 몰라도 2, 3차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킹 오브 더 매치입니다. 그 다음 살펴볼 마필은 마타이탄입니다. 김혜승 기수이고 기본적으로 선행 유리한 마필인데 설령 선행을 가더라도 나운더 파이터의 압박을 이겨내기는 힘들 겁니다. 거기에다가 2300m이고 능력상 차지입니다. 스타로드 같은 경우는 버나디디 자마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뭐 장거리 혈통이긴 하지만 1군까지 정말 빠르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연성을 거두면서 1군까지 너무 빨리 승군을 하다 보니까는 이 빠른 승군이 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1군에서는 정체를 하면서 능력의 신장세를 못 보이고 딱 머물러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필이죠. 스타로드는 1군까지 올라오는데 좀 느리게 올라왔으면은 그래도 조금씩 발전을 했을 텐데 너무 빠르게 성급하고 강제돌가 하고 부딪히다 보니까는 꺾여버린 좀 비운의 마필입니다. 살아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투혼의 반석은 베라자노 자마입니다.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고 이 마필도 4살입니다. 그러니까 투혼의 반석과 킹 오브 더 매치가 향후 앞으로 1, 2년간은 부산에서 랭킹 외산만 랭킹 1, 2등을 다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혈통적으로 장거리가 유리한 마필이고 직전 이 KRL 클래식에서 킹 오브 더 매치는 라운드 파이트한테 5마신 졌고 이 투혼의 반석은 킹 오브 더 매치한테 7마신을 졌어요. 그러니까 능력 차이가 딱딱 나오는 거죠. 1, 2, 3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 걸음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현재까지의 전력은 나운더 파이트라든가 아니면 킹 오브 더 매치한테 밀리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장거리 혈통이라는 점, 이 점이 2300m에서 어떻게 변수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변수입니다. 거마 미스틱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좀 상태가 안 좋았는지 데뷔가 좀 늦어졌고 마방 이동도 맞고 사연이 많은 마필이죠.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인데 1군까지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왔는데 1군에서는 한타가 아쉬운 모습입니다. 전력상 열세이고, 사레니 퍼스트 같은 경우는 뭐 능력상 열세이고, 누킹국 같은 경우는 딕전 대통령배에서 전개빨이 작용을 하긴 했지만 의외로 많이 뛰었어요. 5착을 했는데 직전처럼 전개 잘 풀리면 입상은 힘들겠지만은 착순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출전하는 마필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우승은 라운드 파이트를 보고 있고 2착은 라운드 퍼스트를 보고 있고, 여기 킹 오브 더 매치라든가 위너스맨이 그냥 2착을 다툴 전력, 그리고 투혼의 반석이 적어도 3착까지는 다툴 수 있는 전력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까지 뛰어온 내용만 놓고 본다면은 이 나운 퍼스트와 라운드 파이터 이 두 마필의 좀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한 경주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늘 감사를 드리고 이번 주 대박 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